안녕하십니까, 성재인입니다. 낚시인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낚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붕어가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갖고 갑자기 추워지고 또 바람도 불고 하면서 또 눈도 많이 오고요. 남녘 물낚시도 안 나오고 중부권의 얼음 낚시, 심지어 이 양어장 물낚시까지도 거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언뜻 아무리 조항이 안 좋아도 그래도 여기는 좀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덕 낚시터입니다. 약 6,000평 정도 되고 수심이 꽤 깊습니다. 여기는 3m에서 한 5m 정도로 전체적으로 수심이 깊은 준계곡형 저수지인데, 지금은 이렇게 부교, 그 다음에 잔교, 연안잔교, 또 위에는 수상자대까지 이렇게 시설을 해서 여기는 그 손마터, 캐치 앤 릴리즈를 원칙으로 하는 손마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유료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손마터인데 이 상류권에 있는 수상자대에서는 산림망도 펴서 붕어를 보관했다가 아침에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붕어를 가져가지 않는 손마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붕어 개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월 7일인데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얼음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 상류권 이쪽에는 또 하류권하고 상류권은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수차를 돌려서 얼음을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류권 수상자대에 올라서 지금 1월달 이 엄한기에 물낚시로 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덕낚시터 최상류권에 있는 수상자대에 올랐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이 오전 보통 한 8시 정도부터 11시 정도가 오전 타임, 피크 타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1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밥 설명드리고 뭐 찌맞춤 설명드리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 일단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더라도 떡밥은 일단 요 성재인의 추천 레시피 요대로 하겠습니다. 요대로 하는데 요 중에서 이 그루텐 삼합 요거만 양만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왜냐면 이 추우면 떡밥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금방 물성 변화가 생겨서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씩만 개도록, 그래서 반만 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찌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게 요겁니다. 일당백2. 요거는 최근에 베스트셀러고요. 요거는 한 10년 이상 계속 사랑받고 있는 특장물방개 선수용입니다. 차이점은 요 일당백2는 나노 몸통의 카본탑이고요. 요 특장물방개 선수용은 184 몸통의 역광탑입니다. 그 차이점을 잠깐 보면 요 정도에서 보면 아마 이게 순광 상황이기 때문에 찌탑이 둘 다 잘 보일 겁니다. 근데 해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해 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앞에 있는 게 잘 보이죠? 이 역광, 이렇게 되면 역광 상황이거든요. 해가 여기가 있으니까 카메라 방향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요 탑이 아마 잘 보일 겁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 빛이 투과되는 역광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해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남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광탑이 잘 보일 것 같아서 둘 다 특장물, 오늘 같은 경우는 찌는 특장물 관계 선수용을 사용할 거고, 찌 맞춤은 항상 똑같습니다. 뭐 어떤 찌를 사용하든 양어장 같은 경우는 요 찌탑
세미꼬지 밑에 상단 한 마디나 반목 이 정도 세운 상태에서 소자 세링 하나 딸깍 하는 정도가 가장 예민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는 물대포 같은 게 있어서 대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중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딸깍 떨어지도록 이렇게 맞춰서 찌맞춤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찌 올려서 한두 목 내놓고 낚시할 건데, 일단 지금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낚시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찌맞춤이라든지 채비라든지 떡밥 이런 부분 낚시 중간중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야, 빠졌어. 걸렸다 내려가요, 저렇게. 질. 첫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것도 왔네. 떡붕어네. 지금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역시 지금 1월달 한겨울이라 평상시 같지 않네요. 여기 왔을 때, 물론 뭐 지금 시간적으로도 거의 뭐 점심때가 다 된 시간이라 입질이 조금 가장 없는 시간대이기도 하지만, 사장님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가장 안 좋을 때 왔느냐. 보통 얘 같은 경우도 12월 한 20일까지도 굉장히 입질이 좋았답니다. 뭐 마리수로 치면 진짜 웬만큼 하면 거의 100마리 하는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추워지면서 조항이 뚝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특히나 이 가운데 부분이 지금 얼어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수차를 돌려서 녹였고, 저 밑에 쪽도 녹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붕어들이 저 얼음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더라도 떠 있는 상황이라 내려가면서 이제 건드리는 입질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질이 시원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해보고, 밥 먹고, 점심시간 됐으니까 밥 먹고 와서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약간 있긴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걸렸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나타나거든요. 좀 빠른 템포의 낚시로 해서 가라앉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립니다. 한 마리만 더 잡고 밥 먹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나마 좀 시원하게 올려주네요. 밥 먹고 와서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또 고기가 좀 떠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밥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낚시라면
읽으면 누구나 한 권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질.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앉았는데 요거는 확 끓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입질이 아직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은 큰 변화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전에 낚시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도 낚싯대만 약간 한 30cm 정도 우측으로 틀었습니다. 왜냐면 요 왼쪽 대가 자꾸 찌높이가 달라가지고 왼쪽에 뭐가 부직포 같은 게 있어서 또 바닥 걸림도 있고 그래서 약간 낚싯대만 틀었고 나머지는 변화를 하나도 안 줬습니다. 이 상태로 한 1시간 반 요 정도 4시까지 낚시를 해보고 4시부터 원래는 잘 나오면 밤 낚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낚시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4시부터 밤 한 9시나 10시까지 이렇게 해보는데 4시까지는 이 구장을 판단하는 그런 지금 연습 시간이고요. 4시까지 낚시를 해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때 이제 뭔가 변화를 줘서 진짜 낚시는 4시부터 밤 낚시까지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가네. 입질이 정말 약하네요. 엊그제가 소환이었었습니다. 요 소환에서 대안까지 이때가 제일 춥고 소환하고 대안이 껴있는 1월달이 1년 중에 제일 추운 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가 영하 8도, 낮에는 3도 정도 올라가던데 낮에는 이렇게 바깥에는 따뜻해도 이렇게 따뜻하면 얼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막 물차가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물대포가 그러면 얼음이 녹는데 얼음이 녹으면 그게 찬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냉수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입질이 붕어들 더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한참 기다렸는데 올렸다가 내려갔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입질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이 잡고 싶으시면 찌올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올라가든 내려가든 챔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단차를 한 1cm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좀 긴 목줄에는 그루텐, 짧은 목줄에는 어분 콩알을 달고 있습니다. 질. 좀 쓰네. 조그만가? 오, 대떡이 나왔네. 떡붕어들이 나와갖고 허챔질이 나왔구나. 몇 번 찌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허챔질이 나와서 왜 그런가 했었는데 떡붕어들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직 4시는 안 됐는데 어느 정도 결론이 저 스스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대를 바꾸겠습니다. 밤낚시를 위해서 변화를 줘서 밤낚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3위대인데 낚싯대를 28대로 바꾸고 또 밤에는 이 불어와가 좀 더 세지거든요. 불어와하고 물대포가 더 세지기 때문에 영향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지금 3위대 2대인데 28대 2대로 바꾸고 또 지금 입질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조금 저부력질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자를 쓰고 있는데 소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낮에라 앞에 해가 앞쪽에 있어서 역광탑 특장 물광계를 썼는데 밤에는 이제 어차피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일당백투 소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3위대로 낚시를 하다가 3위대를 지불을 해 놓고 앞에 28대 짧은 데를 쓰면 손해보지 않느냐. 어차피 뭐 오늘은 집어를 안 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없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손마트라서 개체수가 많습니다. 고기들이 좀 떠 있어서 그렇지 어디나 고기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8대로 바꾸더라도 몇 번만 이렇게 작게 달아서라도 던져주면 금방 집어는 됩니다. 빨리 28대로 바꿔서 밤낚시 준비하겠습니다. 작지만 찌를 아주 시원하게 올렸습니다. 지금 3.2칸대에서 2.8칸대 그 찌를 소자로 바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첫 번째 받은 입질인데, 아무래도 저수온기이기 때문에 좀 저부력질을 쓰면 좀 나을 겁니다. 그리고 바늘도 지금 우리 금침 무민을 바늘 중에서도 제일 작은 4호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밀려왔네. 살얼음이 밀려왔어요. 오른쪽. 이 파란색 긴 목줄에 그루텐 달고 빨간색 짧은 목줄에 어분 달고 있거든요. 주로 오늘 그루텐 먹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밤에 되면 주로 어분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날 다르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되는지 초저녁 낚시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불화를 막 사방에서 틀고 있기 때문에 물살 때문에 찌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전자케미를 바꿨는데 조금 더 해보고 거의 이제 얻어질 때가 됐으니까 빨리 저녁을 먹고
밤낚시 밤이 되면 어차피 물은 안 보이니까 오히려 좀 전자케이블만 딱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차분할 것 같으니까 꾹질. 이게 이렇게 늦게 보게 됩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밤에는 좀 차분한 환경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아주 이쁜 토종붕어입니다. 여기는 요즘 대부분의 양어장에 향붕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향붕어는 없는 것 같고 토종붕어, 주 어종이 토종붕어, 떡붕어, 일부 수입붕어, 중국붕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질 올려라. 질, 그렇지. 밥 먹고 나오자마자 바로 입질이 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낮에보다는 지금 낚시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막 흔들리는 물결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입질 보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질. 오, 이건 힘도 쓰네. 완전들 트름했구나. 어? 분명히 올리는 거 보고 챘는데 지느러미가 걸렸네. 분명히 끼 올림을 보고 챘는데 입에 걸렸던 건 빠진 것 같습니다. 지느러미에 걸렸습니다. 뭐 시간 여유가 있어서 겨울에도 남쪽까지 내려가면 좋지만 호남지방 내려가서 물낚시 하려고 하면 최소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정은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도권에 이런 곳이 있어서 이런 곳은 굳이 뭐 1박 2일이나 이렇게 않더라도 하루만 시간 내셔도 이렇게 충분히 물낚시로 한겨울에도 손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 입질. 그렇지. 오, 이거 힘쓰네. 떡붕어 같네요. 떡붕어입니다. 떡붕어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밤 낚시는 똑같은 2.8가인데 뭐 찌도 그렇고 찌맞춤도 똑같은데 오른쪽에서만 전부 다 오른쪽에서만 나왔습니다. 뭐 그대로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약간 튼다든지 변화를 몇 마리 더 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밥 갈아주려고 챘는데 물려있네요. 계속 오른쪽에서만 나왔는데 이거 왼쪽 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 밤낚시에 처음 나온 건데 교통사고인 것 같습니다.
지느러미에 걸렸네요. 옆에 있다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작지만 토종붕어입니다. 말랐네요. 왼쪽 거요. 그렇지. 왼쪽 거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바로바로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는 교통사고고 이것도 올리긴 했는데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토종붕어. 아, 얘 쓰질 못하네. 조명 좀 비춰볼래? 얼음 위에 올라가 그랬어. 9시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돼버리네요. 밤낚시가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얼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얼음이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물대포를 우리가 물속에 지금 눌러놔가지고 물이 나오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좀 약하니까 이쪽으로 몰려온 것 같은데, 물대포를 조금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속에 지금 넣어놨는데 이걸 올리면 요게 요 자대에만 4개가 있습니다. 열려있어. 야, 이번에는 이 물대포, 이 물살이 세서 입질인지 구별이 잘 안 갔었습니다. 씨가 내려가 있길래 혹시나 하고 걷어봤더니 걸려있네요. 이거는 떡붕어네요. 떡붕어인데 씨알이 크지가 않습니다. 먹었네요. 근데 어분 먹었습니다. 떡붕어입니다. 질. 그렇지. 이번에는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좀 잔잔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질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토종붕어입니다. 이것도 짧은 목줄, 긴 목줄은 여기 있고 빨간색 짧은 목줄을 먹었습니다. 밤에는 그루텐보다도 어분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 낚시할 때 낮에는 90% 이상 그루텐을 먹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루텐을 먹는구나, 그리고 그루텐만 쓰지 마시고 시간대별로 먹는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분도 꼭 준비하셔서 번갈아 써보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미끼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잘 먹는 미끼가 제일 좋은 미끼입니다. 그렇지. 이건 좀 씨알이 괜찮습니다. 입질이 아주 시원하진 않았지만 이건 또 그런대로 손맛이 좋았습니다. 요거는 빠졌네요. 이건 이제 그루텐을 먹었는데 좀 전에는 어분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잡았는데 요거는 그루텐을 먹었습니다.
오늘 상동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른 때보다 더 유난히 던질 때마다 이 찌 높이 차이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낮에는 3.2칸대로 하다가 이제 한 오후에 4시경인가 2.8칸대로 바꿔서 지금 밤낚시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2.8칸대로 바꾸고 나서 더 찌높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정면 위로 딱 지금 약간 이렇게 돌아 있거든요. 정면 위로 딱 쳤을 때 바닥 걸림이 심해서 4번인가 5번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옆으로 틀었습니다, 호자를. 그래서 상당히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낚시를 안 했던 곳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던질 때마다 찌높이 차이가 났는데, 낚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던질 때마다 찌높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낚시를 하다가 찌높이가 이렇게 던질 때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첫째는 물이 불거나 또는 반대로 배수가 되거나, 만약에 물이 분다면, 오름시에서 물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찌탑이 조금씩 가라앉겠죠. 잠기는 현상이 생기고, 반대로 물이 빠진다면, 배수가 된다면 찌탑이 올라올 겁니다. 그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줄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수축된다면, 바닥 걸려서 이렇게 당기면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경우, 또 큰 잉어를 잡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찌가 그 다음 던졌을 때 찌가 조금 올라오는 현상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드는 경우, 그거는 보통 찬물에 들어가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극히 줄어듭니다. 그거보다는 이 원줄 수풀에 이렇게 감겨 있는 거를 풀었을 때, 그 감겨 있는 거를 권사라고 하는데, 보통 기계로 권사합니다. 자동 권사라고 하는데, 그래야만 이게 순서대로 아주 잘 감겨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특히나 릴에 이렇게 감을 때 엉키지 않고 잘 감겨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동 권사 방식은 기계로 팽팽하게 당기면서 감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풀어서 낚싯대에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팽팽하게 늘어져 있던 게 조금 수축되어 있는 거,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낚싯대에 와서 물에 넣어 놓으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인이 맸던 것보다 심지어 한 3.2칸대 기준으로 해보면 15cm가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낚싯대 자기가 본인이 맞추는 이렇게 봉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내가 예를 들어 3.2 거기다 이렇게 맞춰왔는데 하루 낚시 오고 보니까 이만큼이 줄었더라. 그게 이제 권사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줄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찌 높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밥을 찌 높이 똑같이 해 놓더라도 비중이 무거운 떡밥, 예를 들어 브루텐만 달았을 때와 비중이 무거운 신장 떡밥이나 또는 어분 같은 거, 그거를 크게 달아서 던졌을 때 비중이 무거운 떡밥은 좀 멀리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평지형 저수지 낮은 수심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데, 계곡형 저수지 수심 3m 이상 깊은 곳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이렇게 크게 달았을 경우에는 거의 2마디 내놨는데 크게 달아 던지면 찌가 함몰이 될 정도로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는 떡밥 무게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착지 오차에 의해서 원줄이 약간 사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가능하면 이제 수직 입수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걸 잘 못 하신다면 찌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토파 찌고무 양쪽으로 스토파 보통 2개씩 이렇게 끼지 않습니까? 멈춘 고무인데, 보통 유동찌고무, 찌를 꼽는 유동찌고무 기준으로 아래 위로 2개 정도씩 이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끼워주는데, 이게 챔질에 의해서, 특히 챔질이 강하신 분들 밀릴 수가 있습니다. 챔질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 밑에 게 움직이지 충격 힘이 아랫방향으로 가니까요. 왜 위에 게 움직이느냐? 밑에 게 움직이면 설사 이게 이렇게 밑에 게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찌는 이렇게 가 있으니까 수심에는 변동이 없지 않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씩 끼우니까 웬만하면 밀리지도 않을 텐데, 물론 이제 규격에 맞춰서 끼워야 됩니다. 규격이 안 맞으면 쉽게 헐렁거려서 밀려버리니까 규격에 맞춰서 끼우면 거의 밀리지 않는데, 가끔은 이 위에 스토퍼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장애물이나 바닥에 걸려서 낚싯대를 눕혀갖고 이렇게 뒤로 쭉 당길 때, 당기다가 이제 그게 빠져서 탕 튕겨 나왔을 때, 그때는 힘이 이 찌무게에 의해서 이 찌무게가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의해서 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기 걸었다가 팅했을 때, 또는 장애물에서 팅했을 때 뒤쪽으로 나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팡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시 또 찌무게가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분명히 내가 찌 높이를 이렇게 맞춰 갖고 했는데 이상하게 찌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런 분들은 이 스토퍼가 올라간 경우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 했던 스토퍼가 이동해서 이 찌 높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현장에서 제일 많은 경우는 착지오차입니다. 착지오차는 뭐냐면 정확히 못 던지는 겁니다. 투척 실력이 부족해서, 그건 뭐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본인 경험이나 투척 실력을 생각하지 않고 뭐 겨울에는 저부력지가 유리하되더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부력이 약한 찌, 아주 초저부력지를 뭐 3.6칸대에 달아서 쓰고, 또 원줄은 뭐 이왕이면 같은 3.6칸대라도 길게 쓰는 게 좋대더라. 그래갖고 낚싯대보다도 길게, 낚싯대보다 1대1로 맞추든지 더 길게 쓰든지. 찌도 저부력이고, 찌가 저부력이면 봉돌도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까지 길게 쓰면 제대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안 부는 날은 괜찮은데 약간만 바람 불어도 제대로 못 던지니까 던질 때마다 떨어지는 위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낚시 바닥이 이런 시멘트 바닥이 아닙니다.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뭐 돌도 있을 수도 있고 굴곡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란판 같다고. 그런 식으로 굴곡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곳에 던지지 못하면 던질 때마다 그런 그 착지 오차에 의해서 어떤 때는 이만큼 나오고 어떤 때는 들어가고, 그런 찌높이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면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거는 모자라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낚싯대 칸수에 맞춰서 3.2칸 떼면 최소한 우리가 소중대로 찌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자 내지 대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짧은 데는 소자 쓰시고, 그런 식으로 찌도 낚싯대 칸수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원줄 길이도 낚싯대 손잡이 때보다 좀 20에서 30cm는 짧게, 수입을 기준으로 그렇게 짧게 하셔야만. 그리고 초심자일 경우에는 소자를 이용하더라도 앉아서 던지지 마시고 일어서서, 그럼 조금 더 편해지거든요. 일어서서 정확히 한 지점에 던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던지시는 분들도 처음에 특히나 소자 이용할 때 소자가 꼭 아니더라도 이 받침대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건드려 갖고 돌아가든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소자 전체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상자대 같은 경우는 이 수상자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요 지점에서 했는데 이 전체가 돌아가면 엉뚱한 50cm 옆에다 던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포인트가 변했기 때문에 수심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낚시하는 곳 건너편에 저렇게 밤에도 보이는 곳,
저 건너편 산 같은 경우 봉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편의 지형지물에 내 오른쪽 대 받침대는 저 산 꼭대기 정상, 왼쪽 대는 이렇게 쏙 내려간 부분, 이런 식으로 타켓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고 던지면 제일 좋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가끔 한 번씩은 정확히 맞았나를 확인하셔야만, 그래야만 내가 분명히 오른쪽 대를 저 봉우리로 했는데 지금 틀어져 있구나,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셔야만 이 찌높이가 변동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변하는 경우가, 특히나 이 손마터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양어장에서 붕어의 꼬리짓에 의해서 땅이 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두목 떡밥 빼고 두목을 내놓고 시작을 했는데, 붕어를 몇 마리 잡고 났는데 자꾸 찌가 내려갑니다. 한 목밖에 안 보이더니 이제 케미꼬지가 살짝 잠길 정도로 그렇게 내려가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두목으로 시작했고 스토퍼 이동을 안 시켰는데 왜 자꾸 내려가지? 사실은 그거 고민 않고 그냥 올려서 쓰면 되는데, 내가 처음에 맞춰놨으니까 괜찮겠죠, 그냥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향붕어나 잉붕어 같이 큰 고기들, 챔질해서 입에 딱 걸리면 고기가 놀라서 꼬리짓을 딱 하는데, 바닥이 특히나 손마터 같은 경우 오래되면 떡밥 같은 게 쌓이면서 완전히 감탕입니다. 그래서 꼬리짓 한번 딱 하면은 붕어 두세 마리 잡고 나면 많이 파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수심이 파이기 때문에 깊어지는 겁니다. 그럼 찌는 같은 지점에 떨어지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찌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하여튼 찌가 내려갔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찌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많을 텐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겨울에 얼음이 잡힌 상태, 이 영하권 날씨에 수차 돌리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수차에 의해서 여기 지금 이 물돌이 하는 게 두세 가지 되거든요. 물대포도 쏠 수 있고, 물레방아 같이 수차도 돌릴 수 있고, 지금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계속 대류가 생깁니다. 그 대류의 방향도 많이 바뀌거든요. 대류가 찌도 밀어주지만 이 원줄을 밉니다. 원줄을. 이게 더 크거든요. 원줄을 굵게 쓸수록 더 심해집니다. 원줄을 밀면 찌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원줄 부분이 약간 사선을 그리기 때문에, 대류가 하나도 없을 때는 두목 나왔다 그러면 물대포로 쓰면 한 목이나 반 목까지 내려갑니다. 그 상태에서 찌높이가 조금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하의 날씨에서는 이렇게 노출이 되면 이런 식으로 원줄에도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원줄은 큰 문제는 아닌데, 이 찌에도 얼음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몸통에도 좀 얼어 있고요. 지금 밖에 내놨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찌다리에도 얼음이 있습니다. 찌탑 얼음이 이렇게 잡혀 있죠. 근데 요 정도 내놓고 내가 낚시한다라고 하면 이 물속에 있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물속에 있는 얼음은 약간의 부력이거든요. 얼음 물에다 던져놓으면 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침력이 아니라서 그 부력이 또 약한 부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요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물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얼음이 무게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요 케미꼬지 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요 부분은 가끔은 얼음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거를 안 하면 요것들이 요 얼음이 무게로 작용을 해서 케미까지 무거운 찌 맞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찌가 조금 더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질이, 특히나 이 겨울에는 입질이 아주 미약한 경우 하다 보면 이게 입질인지 아닌지 정말 반목 아주 천천히, 정말 신압으로 천천히 올라오는 경우, 그런 경우 있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걸 뭐 끈적하게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부분에
얼음이 접혀서 무게로 작용하면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원줄이나 뭐 낚싯대나 이 찌몸통이 뭐 얼어서 접혀 있는 거, 이런 얼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요 찌탑 물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 요 부분에 잡힌 얼음은 가끔은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 찌높이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찌높이가 변하면 내가 이만큼 내놓고 있는데 낚시하다 보니까 더 잠겼더라 또는 더 나왔더라, 그러면 원래 상태로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는 거를 믿으십시오. 그냥 잠겼으면 더 찌를 올려서 내놓고 쓰시면 되고, 만약에 더 나왔으면 내려놓고 쓰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스토퍼를 조정해서 본인이 원래 내놓고 하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뭐야? 우와, 비단잉어다. 오, 이거 웬일이야? 예, 아주 이쁜 비단잉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비단 붕어는 아니겠죠? 비단 붕어인가? 붕어같이 생겼네요. 이제 꼬리는 잉어처럼 생겼는데, 어우,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붕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이것도 브루텐 먹었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소정붕어인데 조그만 게 나왔습니다. 물대포를 안 쏘면 얼음이 밀려오고, 물대포를 쏘면 산만하고, 그래서 그렇지 고기는 낚시를 할 수만 있으면 붕어는 잘 나옵니다. 소정붕어입니다. 밤낚시 의외로 재밌네요. 입질! 물대포를 끄면 이렇게 잔잔하고, 그래서 찌올림 보기도 좋은데 금방 얼음이 밀려오고 살얼음 잡히기 때문에 이 평화가 오래 가질 못합니다. 찔!
조용하고 좋았는데 저쪽에서 또 물대포로 시작했네요. 일. 저는 낚시라면 거의 뭐 물을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뭐 얼음 낚시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물 낚시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심지어 하우스 낚시도 좋아합니다. 하우스 낚시도 하고, 양어장 낚시 뭐 다 하는데, 그래서 새어천 낚시를 어떻게 할까, 어디서 할까 해갖고 여기저기 좀 조항 확인을 했는데,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갑자기 추워지고 이렇게 다 얼음이 잡히고 또 바람도 심하게 불고 그렇게 하면서 조항이, 전국 조항이 완전히 거의 뭐 조항이 나쁜 게 아니라 아예 붕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붕어가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양어장마저도. 그래서 그래도 여기 상덕은 제 경험에 의하면 언제 와도 손맛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찾아왔는데, 오자마자 사장님이 제일 안 좋을 때 왔다고, 여기도 역시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조항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정말 좋았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하시던데, 그래서 막상 그래도 왔으니까 낚시를 시작했는데, 오후에는 좀 저희가 낮에는 좀 늦게 시작을 했고, 또 조항도 입질도 뭐 기대만큼 좋지를 않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밤에 이 불어와나 물대포 이런 게 또 고생은 좀 했지만 생각보다 또 입질을 자주 해줘서 아주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이거 상덕 낚시터는 기본적으로 손마터입니다. 손마터는 붕어를 가져가지 못하고 잡아서 바로 놔주는 캐치 앤 릴리즈를 원칙으로 하는데, 대신에 이제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류권에 있는 수상자대에서는 대부분 이 손마터들은 산림망을 담그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산림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뜰채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산림망을 비치해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 본인이 조행기 쓰시고 하시는 분들, 또 아침에 산림망 이렇게 들어서 사진 찍고 그걸 또 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손마터는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적어도 이 수상자에 타시면 그것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손마터가 보통 뭐 한 1000평, 2000평 정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에만 쭉 천막을 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곳들이 많은데, 수심도 한 2m 정도로 낮고요. 근데 여기는 자연저수지입니다. 원래 한 6000평 정도. 수심도 이게 상류권인데도 한 3.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5m에서 저 하류권 5m 정도, 수심도 깊고 그런 원래 준계곡형의 자연지에 시설도 긴 북에서부터 연안 개인 좌대, 그 다음에 이 수상자대까지 시설도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또 붕어도 특이하게 토종붕어, 또 보셨지만 떡붕어도, 또 계절별로 떡붕어가 한 2월부터 4월까지는 오히려 떡붕어가 더 주종이라고 하네요. 지금 나오는 것보다, 지금은 월척급이 나오지만 그때는 뭐 4자, 5자급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여기가 용인이기 때문에 요 바로 뒤에가 유도대학교, 옛날엔 유도대학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용인대학교 바로 뒤에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흰가라이시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경치도 좋고, 그 다음에 붕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좋은 곳이니까 부담 없이 시간 많지 않을 때 잠깐 짬나기라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셔서 붕어 손맛 실컷 보시기 바라며 2022년 새해 낚시인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